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통신 제한 조치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온다. 그래서 통신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볼 필요도 있는데, 이 통신 제한 조치는 일단 통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최근 판례들까지 좀 설명을 하면, 통비법과 관련해서 최근 판례에 있어서 통비법은 송수신 중인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법에도 전기통신 규정이 있거든요. 이미 수신이 완료됐다. 수신이 완료된 전자파일 같은 경우는 통비법 적용이 없는 거예요. 통비법상 감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쩌라고요? 이런 것들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해서 이제 이 감청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패킷감청 장비라고 하는 것, 패킷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통신을 이루는 최소 단위를 패킷이라고 부르는데, 완전 포괄 영장이죠. 그래서 USB 꽂아도 알고 자판에 치기만 해도 다 알죠. 저장을 하지 않아도. 이게 패킷감청인데, 바로 이러한 패킷감청도 허용된다. 돈 주고 샀는데 엄청난 고가의 장비를 이거 허용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이거 허용된다라고 했고요. 자, 일단 이 정도 정리해 놓고 문제 먼저 보는데, 1번 형법상 공갈 단순 협박죄는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의 범죄의 대상이다. 이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사기죄는 대상이 안 되고 10년 이하인데도 안 된다. 경매 입찰 방해죄는 된다. 입찰 방해죄는 2년 이하인데 됩니다. 보통은 3년 정도 되면은 다 통비법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안 되는 게, 사기죄의 대부분이 민사 채무불이행인데 사기죄를 대상으로 하면 전국민 감청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경매 입찰 방해죄는 형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어떤 경제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2번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2월. 그 다음에 그러나 그 기간 중이라도 목적 달성되면 즉시 종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에서 헌재 결정이 하나 있죠. 연장 허용하며 어떤 그 연장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것은 헌법 불합치했고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 했는데 개정을 안 해서 현재 범죄 수사를 위한 감청은 연장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은 아직도 연장 조문이 남아있죠. 3번 통신 제한 조치는 범죄 수사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보충적인 수단,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된다. 이건 모든 수사의 공통적인 내용이겠고요. 네 번째,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에서 통신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이면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그러나 일방만이 내국인이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되느냐? 아니다. 이때도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인데, 바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쌍방이 외국인이거나 그 다음에 북한,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요. 물론 적과 교전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일방이라도 내국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입니다. 이유는 간명하다. 왜? 일방이라도 내국인이 있어야 어떤 사법권이 미친다는 거예요. 외국인, 북한. 사실 북한은 국제법상 국가로 취급해요. 이 통비법은 묘하게 써놓긴 했지만 국가라는 것을 전제로 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외교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하는 거지 우리나라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하에 법도 국제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일방이 내국인인 경우에도 사법권이 미칠 수 있어서 고동범은 수석 부장판사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11번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서브노트와 관련해서 12페이지 38번, 서브노트 페이지 12페이지 38번에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피의자 신문 참여와 관련해서 명문으로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제 과거 판례까지 여러분들은 한번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대법원에 있어서는 이제 구금된 피의자의 한정에서 인정을 했다. 그러나 현재는 총선 시민연대 사건, 박원순 변호사 사건에서 모든 피의자에게, 즉 불구속까지 포함을 해서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2008년 1월 1일 도입이 됐는데, 도입되면서 어떤 제한도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그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래서 피의자 신문 참여 시 정당한 사유는 수사방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니까, 원래 아무런 이유, 정당한 사유 없는데 멀리 떨어져 앉으라 지시 후 이제 퇴거 시킨 사안 거부하자.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진술 거부권을 권고한 경우, 단순히 공범 가담만을 권유한 경우. 반면에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실제 제한한 것은 없고요. 어떤 공범자들의 순차 척구, 부당한 장기 접견 이외에 이 부분의 학계에서 촬영 도금 메모는 기억 환경을 제외하고는 제한할 수 있다. 이유는 바로 이것은 수사 기록은 비공개가 완칙인데 수사 기록 비공개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 법무법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침해당한 경우, 법무법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이름으로 준항고를 제기해야지 법무법인 이름으로 준항고 제기해야 되고, 어떤 변호사 개인의 이름으로 개인 자격으로 준항고는 안 된다. 법무법인으로 선임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더 있는데, 최근의 판례, 이거 뒤에서 우리가 봤어요. 최신 판례에서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침해하여서 작성한 피신조서 308조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고 수집한 증거 위수중이 되고, 동시에 312조 전문법칙과 관련해서 적법한 방식의 조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위수중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판례가 최근에 했고요. 자, 그 다음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와 관련해서 참여할 변호인이 수인인 경우, 변호인이 수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 좀 더 적어 보면은, 일단은 피의자가 지정하고, 이 피의자의 지정을 하고 이게 지정이 없으면 그때 검사 사경이 1인 지정하는 거. 그 다음 참여한 변호인은 원래 신문 후 의견 진술, 수사 과정이니까 일정 부분 제한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써도 맞아요. 언제라도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신문 후 의견 진술 이외에 어떤 승인 얻어 의견 진술도 가능하다. 그다음 변호사 시험에서 나온 지문까지 조금 보태놓게 보면은, 수사상 준항고를 제기해도 이 수사상 준항고 같은 경우는 집행정지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효가 없다는 얘기는 수사상 준항고 제기해도 계속 피의자 신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인용이 되면, 준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기존에 행한 것들은 위수중 처리해서 날려버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11번 한번 문제로 돌아와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사 또는 사경은 피의자 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신조사에, 이게 요즘 많이 나와요. 기재
하여야 한다. 이것과 또한 또 많이 나오는 게 또 중요한 것들이 어떤 수사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답니다. 수사 과정을 기록하여 피신 조서의 편찬하든 별도의 조서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2번,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 진술,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고 승인을 얻어 의견 진술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신청권자는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다. 이 신청권자와 관련해서 이 서브노트에도 뒤에 가면 정리는 되어 있지만 하나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전부 다 형법배직이에요. 전부 다 형법배직인데 형법배직 이외에 고용주, 가족, 변호인, 동거인 혹은 변호사, 동거인, 이 변자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변호인은 여기 써있든 안 써있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보석 청구권자, 두 번째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에서 제도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 세 번째 체포구속 적부심사.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는 고가 변동이 나와요. 이 고가 변동, 고용주, 가족, 동거인이 다른 데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그냥 알아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그냥 두 문자 한번 살짝 따오겠습니다. 보신적 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경의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그 처분에 취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수사상 준항고가 되겠죠.